자, 우리 그 조동사 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기존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앞에서 잠깐 했던 것 중에, 제일 큰 덩어리가 뭐였냐면, 캔과 쿠드의 관계예요. 또, 캔과 쿠드의 관계가 뭐였냐면, 과거형? 캔의 과거는 쿠드 맞나? 그럼 대부분 네. 그러겠죠? 하지만, 캔의 과거가 쿠드라고 우리가 이게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한 40%? 40% 정도만 캔의 과거는 쿠드예요. 그러면 캔의 과거가 쿠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실제 영어에서는. 자, 그런 비슷한 내용을 지금부터 수업을 할 거예요. 뭐냐? 영어 사전을 뒤져보시면 메이의 과거형은 might라고 나와요. 과거형. 메이의 과거형은 실제 might가 맞아요. 하지만 이것도 100% 메이의 과거형은 might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 내용을 지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메이라는 단어, 메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might라는 단어는 가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야? 일지도 모른다라고 쓰는 추측을 나타낼 때 쓰죠. 기억나죠? maybe, 어쩌면 이러한 말씀, 그 may도 이거랑 관련이 있어요. 자, 이것은 일종의 추측을 뭐뭐일지도 모른다는 의미고, 이것의 부정형은 보다시피 may 뒤에 not만 집어넣어서 뭐뭐가 아닐지도 모른다 라는 이런 추측이에요. 다 아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뭐라 나왔냐면, 자, might는 may보다 약한 현재 추측이 나와서, 과거형 아니네? 또는 이란 말이 뒤에 있죠. 과거에 약한 추측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왜? 좀 이상하지 않아요? 메이하고 마이트의 관계가 메이보다 약한 추측이라고도 하고 메이의 과거형이라고도 하고 뭐가 맞는 거야? 라고 여러분이 헷갈려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이거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영어에서 뭔가 추측을 나타내는 그러한 조동사가 굉장히 많아요. 자, 앞에 배운 것부터 하면 추측은 예를 들면은 확실해. 100% 확실한 것부터 쭉 내려가서 정말 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 중에 100% 확실하는 경우는 우리가 보통 must란 단어를 써요. must의 뜻이 뭐야?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이에요. 혹시 이거를 모르셨던 분은 오늘 이걸 조금 이따 다시 배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must,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지만 must는 그거 말고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뜻을 쓸 수 있는 must가 있어요. 잠깐 글씨 좀 너무 비틀어졌네. 차이가 없네요. 비틀어졌는데. 자, 그러면 이 must보다 조금 더 추측인데 강도가 약한 경우 뭘 쓸까요? 바로 can을 씁니다. 내가 알고 있는 can, 뭐뭐 할 수 있다는 can만 있는 게 아니라 뭐뭐일 수도 있겠다는 추측이겠죠. 자, can보다 조금 더 약한 추측이 뭘까요? 바로 could라는. 아하, 그럼 이것도 문제지. 왜? 나는 can의 과거가 could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can의 과거는 could라고 쓰는 경우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는 우리가 능력을 나타낼 때만 could가 과거형이지 추측을 나타낼 때의 could는 과거형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조금 더 약한 추측이에요. 자, 그럼 더 내려가 볼까요? 메이가 그 다음을 차지해요. 메이는요, 글쎄 꼭 정해진 거 아니지만 한 50% 정도 정말 확률이 반반일 경우는 메이를 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방금 말한 것처럼 메이보다 조금 더 확신이 떨어질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might를 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렇구나. 이거 메이의 과거형이 might라고 알고 있었는데 조금 약한 추측으로 쓸 때 썼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우리가 이제 추측을 나타내는 메이와 might의 관계야.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다음 문장. 자, I think she may be sick 이란 문장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녀는 아플지도 모른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그런데 이거를 뭘로 바꾸냐? I think가 아니고 나는 생각했다라는 I thought로 바꿔 쓰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I thought, 그 다음에 she. 자, 이렇게 문장에 뭐가
동사가 보다시피 현재형에서 과거형으로 이렇게 하나가 내려가서 쓰는 경우가 되면 당연히 뒤에 나와 있는 조동사도 may도 하나 더 내려 써야겠죠. 그죠? 더 내려 써야 될 거 아니. 이럴 때 바로 might를 쓰는 경우예요. 자, 뒤에는 그대로 써. might be sick이라고. 자, 그러면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may의 과거형은 might가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없겠죠. 보다시피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CJ일치라고 그래요. 동사가 보다시피 현재형일 때는 여기에 맞는 조동사를 쓰는데 이게 뭘로 바뀌어버려요? 과거형으로 바뀌면 뒤에도 여기에 맞는 문장의 조동사를 써줘야 돼요. will일 때는 과거형 바꿀 때 뭘로 썼어요? 우리가 would로 바꿨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게 문장에서 뭔가 동사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 그 모든 나머지 경우에 may의 과거형인 might라고 하지 않고 우리 뭐라 그래요? may보다 약한 추측을 나타낼 때 might라는 걸 쓴다 그래요. 자, 요거 이해됩니까? 자, 여기까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쓰이는 may는 전부 다 추측을 나타내는 may일 때고 may는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죠. 어떤 경우? 바로 상대방에게 뭔가 허락을 받을 때도 쓰죠. 자, 허락이란 것은 이 아래 거 문장 볼까요? May I take this seat? 제가 이 자리를 take 앉아도 또는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이 자리를 내가 앉아도 되겠습니까? 라는 상대방의 허락을 물어볼 때 써요. 오케이? 자, 그리고 앞에 있는 문장은 You may write it. 너는 그것을 써도 좋다 라는 상대방의 허락을 해주는 경우. 대답을 할 때는 허락을 해주는 거고 뭐 할 때는 물어볼 때는 허락을 구하는 거고 요거예요. 자, 여기서도 하나 볼 게 있어요. 뭐냐면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May I 뭐뭐뭐는 쓸 수 있어요. 그런데 May you 들어본 적 있어요? May you? May we? May she? 아, 그런 거 없는데? 이상하네? 좀 느낌이 좀 낯설다. 왜 낯설냐면 이 may라는 단어는 I하고만 쓰여요. 다른 단어인 you나 다른 것들은 may랑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다른 건 어떨까? 여러분 can 기억나요? can은 can I도 가능하고 can you도 가능하고 can we도 가능하고 얘는 다 가능해요. can은 다 가능한데 may는 특이하게도 I하고만 써요. 이해됩니까? 응? 자, 뭐일 때? 상대방의 허락을 구할 때 또는 허락을 해줄 때 특히나 물어볼 때는 may I를 쓰지 may you는 안 씁니다. May I help you는 가능합니다. May you help me란 말은 안 쓴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자, 이게 may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갈 수는 있지만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may 좀 더 들어가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must로 갈게요. 이번에는 must는 우리가 알고 있는 must 제일 먼저 쓴 게 바로 의무제. 뭐뭐 해야만 한다. 맞나요? 자,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may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뭐뭐 해야 된다고 쓰이는 이 의미의 may는 자, 여기다 적을게요. 아니, must는요. 미안해요. must. 뭐뭐 해야 한다. 과거형도 있을 거고 미래형도 있을 거겠죠. 자, 근데 미래형을 썼던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해요? will, must.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이유는 왜 안 된다 그랬어요? will도 조동사, must도 조동사. 영어에서 조동사는 하나밖에 못 써요. 두 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will, must는 그거 만들 수 있는 자체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will, must를 무엇으로? 하나는 조동사를 써도 되지만 나머지 하나는 조동사가 아닌 그냥 일반 동사로 바꿔 써야 돼요. 조동사 두 개를 못 쓴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선생님? 일단 여기를 가기 전에 must의 과거형 한번 해볼게요. 뭐뭐 해야만 한다가 아니고 뭐뭐 해야만 했다. 그럼 must ed로 붙일까? must 자체는 과거형이 없어요. 생긴 모양이. can은 could가 있지만 must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must하고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죠. 바로 뭐야? have, to나 3인칭 단수일 때는 has, to라는 게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얘를 이용해야 돼요. 그럼 과거형도 뭐가 되겠어요?
이 have나 have나 has를 과거형으로 바꾼 had to를 써야지 내용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제가 이해됩니까 이거? 자, 그럼 미래형도 어떻게 써야 되겠어? will, must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미래형은 will have to를 써야겠죠. 왜요? 말했잖아. have to는 그냥 일반 동사야.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알겠어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나중에 꼭 노트 정리해 주셔야 돼요. 꼭. 지금 하실래요? 아니면 방송 듣고 하실래요? 방송 듣고 하신다고요? 알아서 하세요. 나는 기회를 줬는데. 자, 분명히.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갈게요. 자, 그런데 이 must에 대한 내용 중에 우리가 조금 알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체계가 좀 다행히 나와 있는데 이 should 있어요. should는 뭐예요? 뭐뭐 해야 한다죠. must하고 약간 다른 must는 강한 건데 should는 약한이에요. 두 개를 굳이 따지면 정말 강도가 센 거는 must예요. must는 일종의 법적 구속력까지 있어요. 재호는 남자죠? 군대 가야만 하겠죠? 싫겠지만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군대 안 가면 다른 데 가야 돼요. 감옥 가야 돼, 감옥. 남자는 그래요? 군대 안 가면 감옥 가야 돼요? 자, 그럼 이거는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은 승정이가 버스 탔는데 앉아있단 말이야. 아싸, 자기가 아싸 했는데 갑자기 옆에 할아버지가 막 이렇게 와가지고 학생 자리 좀 비켜줘. 그랬더니 승정이가 싫은데요? 물론 승정이는 그러지 않겠지만 싫은데요? 그랬어. 그러면 승정이 감옥 갑니까? 아니죠. 그죠? 이거는 강한 의무가 아니죠. 만약에 예를 들면 어른들에게 자리를 비켜줘야 된다. 이럴 때는 must를 쓰지 않고 뭘 쓰겠어요? should를 써요. 하지만 군대를 가야 된다처럼 정말 강한 경우는 must를 쓰겠죠. 어머니들은 그러죠.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이때는 뭘 쓸까? 엄마는 must 쓰겠죠. 왜? 엄마의 마음속에 그게 최고로 강한 거니까. 하지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must하고 should는 강도가 좀 달라요. 자, 하지만 일단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너무 복잡하게 막 무슨 뭐 강하고 약하고를 따지지 않고 이렇게 할게요. 뭐뭐 해야 한다. 한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의미론 제일 먼저 must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배웠던 should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또 하나 뭐가 있을까? 우리 지금 책에 여기 나와 있어요. ought to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자, 바로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ought to라는 단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바로 have나 has to가 있어요. 일단 이 네 가지는요, 뜻이 전부 같아요.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물론 강도가 좀 강하고 약하고는 있겠지만,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반대말을 쓰고 싶어요. 자, 그럼 must의 반대말은 뭘까요? must, not을 쓰면 되겠죠. 이것 뜻은 뭘까?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뭐뭐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must, not은. 자, 그 다음에 should의 반대말은 should, not이겠죠. 자, ought to의 반대말은 뭘까? 이건 특이한데. 자,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이때 ought to의 to는요, to 뒤에 동사 원형을 붙여요. 바로 이가 뭐냐면 to 부정사예요. 자, 그럼 to 부정사 부정을 만드는 방법은 이거 어떻게 될까? ought to, not to를 씁니다. 이렇게 not을 to 부정사 앞에다 이렇게 적으시면 세 개 다 의미가 똑같아요.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 지금 여기에 있는 have to나 has to라는 단어는 반대말로 바꿨었더니 일단 모양부터가 특이해요. 왜? 아까 재호야 have to나 has to는 뭐라 그랬을 때 조동사라 그랬나요? 일반 동사라 그랬나요? 일반 동사라 그랬죠. 조동사는 이렇게 보다시피 뒤에다가 not만 붙이면 되는데 일반 동사는 그럴 수가 없죠. 어떻게 바꿀까요? 바로
doesn't나 또는 don't have to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모양부터 일단 특이하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뜻이 뭐냐면 바로 뭐뭐 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말과는 뜻이 달라버리죠. 긍정일 때는 네 가지가 다 똑같았는데 부정으로 바꿔버렸더니 must나 should나 ought to는 전부 같은 뜻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됐어요. 그런데 have to나 has to는 바꿨을 때 모양도 don't have to나 doesn't have to가 되고 뜻도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전혀 다른 뜻이 돼요. 이거 조심해야겠죠? 그러면 굳이 이거랑 같은 뜻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don't나 또는 doesn't need to로 바꾸면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겠죠? 이거는 자, 요렇게 쓰이는 것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뭐 해야 된다라는 약간의 뭐랄까 의무를 나타내는 must와 관련된 뜻이에요. 자, 요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적으실래요? 뭐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자, 그럼 옆으로 잠깐 옮길게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must, 지금 must는 얘기 하다가 하나만 하고 안 했어요. 하나. 나머지 하나 뭐였어? 아침에 강한 추측이에요. 기억나죠? 아까 여기 앞에 쪽에 선생님이 must 얘기를 하면서 뭐뭐 해야 된다는 말보다 더 먼저 했던 게 뭐뭐이면 틀림없다는 추측을 나타내는데 거의 몇 %? 100%에 가까운 확신일 때 쓴다 그랬죠. 이거를 먼저 설명했어요, 내가. 그죠? 왜? 우리 알고 있는 뭐뭐 해야 한다는 말은 다 알아. 그거 뭔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설명한 거야. 자! 다시 그럼 그리 와서 추측인데 뭐뭐임에 틀림없다라고 쓰는 이 말 강한 추측이죠. 이렇게 쓰이는 must도 있다. 그 두 가지는 반드시 구별을 해야겠죠. 그 내용 보니까 Jane must know the news. 제인은 그 뉴스를 알아야만 한다가 아니고 알고 있음에 틀림없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must가. 이거는 문맥상 해석을 잘 맞춰서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should도요. should도 우리가 추측을 나타낼 때 씁니다. 뭐뭐일 것이다 라는 말로. 근데 이거는 must하고 비교했을 때 추측이 어떨까? 조금 약한 추측이겠죠. 하지만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안 넣었어요. 여기에다가는. 굳이 넣는다면 can과 비슷한 정도의 수준일 거야, should가. 그런데 내가 이게 should를 안 넣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거를 여기서 지금 배우면 나중에 오류가 생겨요. should를 배워버리면.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should가 추측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차라리 지금은 그냥 뭐뭐 해야 된다는 뜻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게 더 낫습니다. 이해되죠? 자, 요렇게 쓰이는 should까지 우리가 지금 설명을 했고요. 이거는 오늘 또는 이전에 배웠던 조동사보다 더 중요한 게 되겠죠. 요거랑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뒤에 거. 바로 다음 페이지. 특수조동사라는 건데, 특수조동사는요, 기존에 배운 적이 없던 거,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can이나 could랑은 전혀 다른 모양새일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일 많이 쓰는 게 used to입니다. 그것과 would. 이때 would는 will 과거형이 아니에요. 모양만 똑같을 텐데 전혀 다른 애예요. 자, 전혀 다른 애. 자,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게 이 used to하고 would를 구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가면 맨날 이것만 나옵니다. 미친 듯이 이것만 나와요. 자, 일단 두 가지 뜻은 같아요.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라는 말을 쓰는 게 used to나 또는 would입니다. 둘이 똑같아요, 뜻이. 자, 뜻은 똑같은데 도대체 왜 이거 두 개를 구분하라고 그러느냐? 구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떤 거 구별이냐? 여기 보이죠? 구별을 왜 구별을 해야 됩니까? 일단 자, 우리 책이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used to는요, 이것은 자, would하고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used to는요, 항상 일정한 규칙적인 겁니다.
반면에 would는요 불규칙적인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would와 used to를 구별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것에 대한 좀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거예요. 자, 아래 문장이에요. 바로 요거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There used to be a high school here. 자, 우리가 이거에 잠깐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there 구문이거든요. there is there라는 무엇이 있다라고 쓰는 그러한 우리가 수거처럼 쓰이는 내용이죠. 근데 이 뭐 자리에 비동사 자리에 뭘 넣었어요? used to be를 넣었어요. 방금 했던 그 뭐를 이용해서 이 used to를 이용해서 문장을 쓴 거야.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There used to be high school. 여기에는 과거에는 뭐가 있곤 했다. 고등학교가 있곤 했다. 있곤 했다란 말 좀 과거에 있었다. 지금은 어떤다? 없다는 뜻이에요. 이 자리에 만약에 would를 넣어버리면 would는 아까 어떻다? 불규칙적이라 했죠. 어떤 날은 이 자리에 과거에 고등학교에 있었고 또 며칠 뒤에 갔더니 없다가 또 며칠 뒤에 갔더니 또 있다가 지금은 없어. 무슨 유령의 집도 아니고 가능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그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경우는 used to 아니면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사람의 습관. 나는 아침에 뭐 8시에 일어나곤 했다. 그 말은 습관은 안 지킬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would를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거 어때? 나는 어릴 때 키가 작았다. would를 쓸까요? used to를 쓸까요? 당연히 used to를 써야 돼. 왜? 과거에는 항상 작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컸다 작았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would는요 불규칙적인 항상 유지되는 상태가 아닐 때 쓰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과거에는 흡연을 했습니다. 지금 안 해요. 네. 그러면 과거의 나의 습관이니까 would를 쓸까요? used to를 쓸까요? 지금 뭘 쓸까요? used to. would를 쓸까요? 그러면 나는 흡연자가 아니었다는 뜻이 돼요. 어떤 날은 폈다, 어떤 날은 안 폈다 그러진 않죠, 우리가 보통. 항상 그 상태를 유지했었다는 말을 쓰기 위해선 used to를 씁니다. 잘했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부터 머릿속에서 used to하고 would를 구별해야 되는 방법은 항상 일정하게 뭐가 됐다라는 과거에. 하지만 둘 다 공통점은 지금은 아니란 뜻이에요. 지금은. 이해되죠? 그럴 때 used to나 would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바로 요거야. 자, 요 세 가지 걸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복잡한데요. 지금 봅시다. used to 또 be used to. 아이고 이제 시작됐다. 마지막 자 be used to를 쓰는데 잘 봅시다. used to 뒤에 원형을 씁니다. 또 be used to 뒤에 원형을 씁니다. 자, 세 번째 거는 갑자기 그런데 be used to에 ing를 적습니다. ing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동명사를 적습니다. 이 1번, 2번, 3번은 의무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시험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니까. 헷갈리겠지? 모양이 비슷해서. 자, 일단 첫 번째 그냥 be도 없이 used만 들어간 to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뭐 하곤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be가 들어갔죠. be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 중에 원형이 들어가는 거랑 be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뭐가 들어가는 거 뒤에 동명사가 들어가는 거. 근데 여기서는 일단 동명사 들어가는 걸 먼저 외울게요. 이거는요, 이거 하는데 익숙하답니다. 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용하다는 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뭔 말인데 익숙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구별한다? 승정아, 어떻게 구별한다? 뒤에 ing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be used to 뒤에 원형을 쓰는 경우는요, 얘는요 진짜 뭐냐면 비동사 플러스 pp인 얘는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자, 뭐뭐 하기 위해
정말 뭐야? 이용되어지다. 이용되다라는 정말 수동태로 쓰이는 거예요. 2번. 2번과 3번 헷갈리겠죠? 뭐가 있고 없고. 뒤에 ing를 쓰는 거냐, 동사 원형을 쓰는 거냐. 근데 ing 쓸 때는 뭔 익숙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마 학교 시험 나온 것 같은데, 이거는. get used to ing나 be used to ing. 아니면 다시 해드릴게요. 자, 요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금 피곤해하는 것 같은 게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오세요. 자, 그 뒤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used to하고 would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또 used to를 이용한 여러 가지 표현까지 공부를 했어요. 요거는 여러분 반드시 머릿속에 외워두셔야 될 부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 하나 더 뒤로 갈게요. 자, 이 had better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 had를 과거형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형. 이 과거형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 had라는 단어인 1번과 better라는 단어의 두 가지가 합해져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뭐뭐 하는 편이 낫겠다는 뜻이에요. had better는 뭐뭐 하는 게 낫겠다는 뜻이야. 다시 말하지만 이 두 단어는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무슨 말이냐? 그럼 had better의 부정문 어떻게 만들어 했더니 뭐 had not better 막 이런데 그게 아니에요. 왜? 아까 뭐라 했지? had better는 한 단어라 했죠. 그래서 부정문을 만들 때는 이 had라는 단어와 better라는 이 두 단어는 절대 띄워놓으면 안 돼요. 그럼 그 뒤에다가 뭘 써요? not을 적어요. 이게 되나요? 그리고 이 had better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소위 하나의 조동사예요. 조동사. 뭐와 같은? can과 같은. 그렇기 때문에 이 had better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써요. 다른 거 넣으면 안 돼요. 동사 원형이 들어가요. can 뒤에 동사 원형 들어가듯이. 그러니까 had better 동사 원형, had better not 동사 원형, can not처럼 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아래 내용 보니까, 자, 너는요, 걔를 혼자 그냥 놔두는 게 낫겠다라는 말로 had better가 한 단어, 그리고 그 뒤에 원형을 이렇게 썼죠. 자, 그런데 그 아래 문장 보면은, 너는요, wear the red tie, 빨간색 타이를 매지 않는 편이 낫겠다. 역시 이것도 had better가 뭐가 돼? 하나 취급하죠. 하나. 그리고 원형인 where 앞에다가 여기다가 뭐만, not만 집어넣는 이런 형태가 돼요. 이해되죠? 과거형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거. 자, would like to는요, 이때 would like to는 would not like to 그렇게 쓰지, would like not to 뭐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자, 이거는 우리가 같은 말로 쓰는 want to랑 같은 뜻이야. 중요한 건 여기에 쓰이는 이 to, 여기에 쓰이는 to는 다 to 부정사야. to 부정사.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엔 동사 원형이 오겠죠. 자, 그리고 이 would는요, 축약이 가능해요. 어떻게? 요렇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왜? 이 had도 축약이 돼요. 이거 지울게요, 잠깐. 이 had도 축약이 가능해요. 어떻게? 요렇게. 그러면 would를 축약한 건지 had를 축약한 건지 여러분이 이 단어를 정확하게 모르면 나중에 헷갈리겠죠? 알겠나? 그러니까 apostrophe better는, the better는 had better의 줄임말이고 apostrophe d like to는 would의 줄임말이라는 거 명심하십시다. 자, 그렇게 쓰인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더는 안 할게요. 자, 그래서 숙제로는 여기 지금 43, 44 뒤에는 우리가 나가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나 여기 보는 이유가 뭐죠?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여기까지는 나가고, 우리가 진도 여기까지만 나가고 방송 한번 들읍시다. 빨리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1.78배속은 안 돼요. 그리고 적어도 한 1.2나 1.3배속 정도는 들어도 되는데, 해가지고 한 번만 방송 오늘 한 거 내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한번 듣는 거 하고 여기까지 숙제하는 걸로 합시다. 오케이? 괜찮은가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